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4년 전에 결혼했어요. 요즘 시대로 치면 나름 일찍 결혼한 편이죠. 처가 쪽 집안 부모님이 딸만 둘이라 그런지 딸들을 일찍이 시집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비교하면 제가 아내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 자체도 월급이 작지 않은 편이기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제 나이 28살, 아내 나이 25살에 결혼했으니 저희가 처음 결혼한다 했을 때 혹시 아이라도 생긴 거냐고 주변에서 농담 삼아 물어볼 정도긴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전과 다르게 평균적으로 30대가 되어서 결혼하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사람들 인식이 그랬었죠. 근데 처제는 아내보다 한 살 더 빨리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처제 나이가 겨우 2살 차이 나는데 저희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 바로 결혼한 셈이죠. 그것도 그나마 저희 눈치 보인다고 1년 늦게 한 거니 사실상 처제는 23살 때부터 결혼하려고 한 겁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 일하던 아내와 달리 처제는 대학을 안 가고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마사지 샵이 퇴폐업소 이런 건 아니고요. 여성 아로마 어쩌고 하는 곳이었는데 월급은 그리 세지는 않았고 결혼을 마치 탈출구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제의 남편 나이가 저보다 오히려 한 살이 더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자 나이는 결혼 정년기였고 처제 20대 초반 나이를 생각하면 그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30살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셈이었죠. 처제가 결혼한다 했을 때 저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처제는 저에게 말하길, 그렇게 따지면 언니랑 저랑 결혼할 때보다 1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형부, 이렇게 말하던 처제. 틀린 말도 아니니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 생활만도 좀 버거웠거든요. 아내와 나이 차이가 겨우 3살 나지만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아내가 신부가 되고 저도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했던지라 경제적으로는 좀 허덕일 수밖에 없던 나이였어요. 아직 결혼 자금을 모으지 못한 형편에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 맞추고 혼수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 애는 꿈도 못 꾸겠더군요. 현실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아이까지 나오면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자도 못 막는 수준까지 치닫는지라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는 아이는 우리 둘 다 아직 젊으니까 대출 이자라도 어느 정도 갚아나갈 때쯤 그때 아이 낳는 게 어떻냐고 아내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말하길, 나는 일찍 아이 낳는 게 좋겠다며 라고 약간 반대하는 뜻을 비추길래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벌이에 지금 나가는 지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들어가는 돈들을 최소한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자 아내는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진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길래 일단 잔업이라도 계속해서 빚부터 줄이고 대출 이자라도 막으면 그땐 이자 금액만큼 아이에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죠. 사실 제가 월 실수령액이 300 정도의 보너스를 다 합치면 연봉이 거진 5천 정도 되었고 아내는 실수령액 해봐야 연봉으로 3천도 안 되었기에 저희 생활 자체가 빠듯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최저 생활비에서 살아도 꾸준히 해도 될까 말까더군요. 그래도 예전에는 또래들만큼은 돈을 번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쇼핑으로 쓰던 것들도 모두 다 줄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진짜 데이트란 게 사라질 정도로 자린고비처럼 짠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그만큼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전에는 둘이서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평생 가도 빚조차 제대로 갚을 수조차 없더군요. 그렇게 3년가량을 자린고비로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전기세 그게 뭐라고 불도 안 켜려고 하였고 난방도 안 하고 식사도 일부러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닭가슴살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살 빼려고가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요. 아내는 살도 빼고 좋네 하면서 정신승리까지 했지만 실상은 돈을 아끼려고 한 거라 가뜩이나 다이어트도 힘든데 자기보다 타이식이 되니까 더욱 비참해지더군요. 휴대폰 요금도 아낀다고 전부 다 알뜰폰으로 바꾸고 용량 부족한 보급형으로 사다 보니 사진과 영상 몇 개 찍고 어플 몇 개 설치하면 핸드폰에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일일이 지우면서 다시 쓰고 정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네요. 그래도 저희가 애도 못 낳고 이렇게 사는 걸 알던 양가에서는 3년가량을 그렇게 지내자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그게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희 부모님이 자신들 노후로 빼놓았던 5천만 원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걸로 빚을 갚으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자식이 돈에 쪼들려 애도 못 낳고 빌빌대는 것에 마음이 아프셨다네요.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자신들이 돈 벌어서 뭐에 쓰겠냐며 이럴 때 쓰려고 모은 돈이라면서 한사코 저에게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둘 다 그렇게 돈 때문에 너무 쪼들리게 살지 말고 어느 정도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으라고. 그리 돈만 아끼다가 실상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즐기려고 해도 젊을 때처럼 즐길 수가 없다며, 그러니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그러라는 말씀에 저는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일한다고 휴가조차도 제대로 못 쓰시고 한평생 저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그만큼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신지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많이 하고 꼭 부모님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돈을 받아오니 이제는 아내가 아이를 좀만 늦게 낳자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내는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시기인데 임신해서 휴가라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건 좀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만 하면 그때 아이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짠순이가 다 되었기에 임신 휴가 가기 전 승진해서 연봉을 높여 수령액을 더 많이 받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러던 찰나의 어느 날 갑자기 처제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글쎄 처제가 진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희 집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 자기 집 마냥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서요. 처제 온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저는 너무 당황했고 아내도 집에 없었거든요. 그런 처제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기 형부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반기길래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처제는 언니 오면 그때 모두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한 30분 있다 아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그때서야 처제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말인즉 처제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처제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애도 다 버리고 집을 나온 거라네요. 남편이랑 성격 차이도 심했고 자주 싸워서 나왔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웠냐는 질문에 처제는 대수롭지 않은 듯 남편이 이상한 의처증에 아주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그런 걸로 1년가량 싸우다가 그냥 합의혼하고 나왔다면서 말하길래 저는 그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제가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좀 나가게 도와달라는 말에 참으로 저는 난감했어요. 아내와 곧 아이도 가질 계획인데 처제가 떡하니 있으면 애 만들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내에게 눈치를 보냈는데 아내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며 말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순간 턱 막혔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이미 승낙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중에 아내에게 따졌었죠. 그러자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자기 친동생인데 겨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아이 갖는 건 여태 3년을 미뤘으니 1년 정도는 더 미뤄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처제는 당분간 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1년이나 되냐고 했더니 아내는 1년이 아니라 2년도 괜찮지 않냐고. 지금 내 동생이 이혼해서 마음의 상처도 큰 애를 어떻게 당분간 있다가 쫓아내자는 거냐며 아내가 쌍심지를 키고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할 말은 많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제가 따져서 해결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왜 장인 장모 집에 안 가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도 저에게 언급을 꺼려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장인 장모는 뭐랄까 자식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일찍 딸들을 결혼시킬 때도 사실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그냥 자기들에게서 떠나보내는 게 급급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찾아가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딱 계산적으로
효도랍시고 선물 챙겨주는 것만 받았지 저희 집처럼 음식이나 뭐 가져다 준 적조차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말로는 아들을 낳고 싶었다는데 끝내 아들을 못 낳아서 딸들에게 약간 무심한 것도 있고 처제를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며 그게 아니었으면 계속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처제가 우리 집에 있어도 뭐 저한테 힘들지라던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할랬는데 아니 이건 생각할수록 자꾸 궁금해져서 이혼한 동서에게 연락을 하였고 왜 이혼했는지 제대로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렇게 동서에게 연락하여 알아보니 사실 동서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라 명절날 보면 공감대도 많았고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처제와 아내 눈치가 보여서 연락을 못했었는데 저희 집에 처제가 머무르게 되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먹고 동서에게 연락하여 물어봤더니 분노를 토하더군요. 처제가 바람을 펴서 이혼한 거라고요. 성격 차이 아니냐고 했더니 동서는 기가 찬 듯 헛웃음 지음이 아니랍니다.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처제한테 추근대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건 연애할 때도 그랬다고. 그때 알게 된 진짜 부자 손님들, 나이도 아버지 뻘인 사람들이랑 자기 몰래 식사도 하고 그 사람 친구들 개업 파티라는 데 가서 술도 먹고 오고 자기한테는 친구들이랑 모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니 그렇게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다 돈도 받고 결국은 바람까지 피운 걸 알게 되었다고. 그 문제로 추궁하자 절대 아니라고 잡아대던 처제가 오히려 격분하며 저 같은 의부증 놈이랑 못 살겠다며 애도 버리고 나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저는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혹시 내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니까 언니가 왜 그걸 모르겠냐고 한 번은 자기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 자기 여동생 편만 들면서 따지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해졌는데 여기서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로 처제와의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처제를 피하자 처제는 노골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한달까요? 형부 언제 오냐며 제가 집에 들어오면 불쑥 갑자기 제 팔짱을 낀다든지 언니 몰래 맛있는 거 사달라는 등 누가 봐도 여자가 남자한테 나 너한테 관심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더군요. 더 심한 것들도 많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또 일하는데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집에 가서 언니와 다 같이 먹자니까 처제는 저한테 말하길 저는 형부 진짜 좋아한다고. 그래서 언니가 너무 부럽고 형부 같은 남자와 결혼했어야 된다며 많이 바라진 않으니까 형부가 언니 몰래 나와 애인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순간 설렘은커녕 소름만 돋아서 처제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부로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소름 돋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도 완강하게 말하자 처제는 그제서야 자기가 장난친 거라고 말했고 그래도 제가 완강하게 처제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는 제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무슨 시험? 이러니까 자기가 사실 여동생을 시켜서 제가 바람기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랍니다.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저는 너 미쳤냐고 지금 할 짓이 없어서 이딴 짓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네 동생에게 넘어가면 어쩌려고 했냐고 하니까 아내는 비아냥거리듯 넘어가는 놈이 이상한 거지 아무튼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냐며 왜? 넘어갈 뻔했나봐? 이딴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너네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네요. 그러자 아내는 우리 집인데 왜 네 집이냐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무슨 헛소리 하냐고 집 살 때 우리 부모님 돈과 내 돈이 대부분이고 네가 여태 3년간 모아서 낸 돈만큼 내가 대출받아서 줄 테니까 그 돈 받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지가 괜히 찔리니까 자기는 절대 못 나간다고 말하였고 제가 그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아내는 이미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았고 저에게 들어오면 가택 침입이라고 말하는 헛소리를 하길래 바로 저는 경찰을 불러서 내 집인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처제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혼 때까지는 법적인 부부라 서로 한 집에서 싸우고 있네요. 아내 기여분도 명백하고 가사노동도 모두 반반이었던지라 아내는 그래서 자기 들고 갈 만큼만 가져가게 되는 걸 알게 되자 이제서야 아내는 태세 변환하더니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며 저와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처제의 그런 바람인 걸 알고도 지 동생이라고 감싸준 것과 그런 처제를 이용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아내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내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며 화해를 청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